여기서는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많이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물의 생존 본능이죠.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100여 권의 심리학, 자기계발, 자서전, 철학서 등을 읽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을 종합해봤는데요. 장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를 모두 습관으로 만드신다면 실패하려고 발악해도 실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일찍 일어난다. 이 말이 일찍 일어날수록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루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죠. 남들이 아직 자고 있는 고요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주어진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최대한 침대에서 버티다가 부랴부랴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뇌도 몸도 스트레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상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 청결하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내면의 상태에 따라 환경을 만들기도 하죠. 내가 지내는 공간이나 내 모습이 청결하지 않다면 자신의 내면 또한 무질서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도 없고 객관적인 판단도 흐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환경과 모습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마음, 정신, 나아가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의 부탁에 마냥 예스맨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비관적으로 불평불만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는 저돌적인 자세를 의미하죠. 네 번째, 스마트폰을 잘 안 본다.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은 평일 1.4시간, 휴일 1.8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은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몰입하는가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곤 하는데 그렇기에 집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스마트폰은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겠죠. 다섯 번째, 명상을 한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 날을 가는데 쓸 것이다. 무딘 도끼로 나무 밑동을 찍어대는 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명상의 목적은 정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남들은 정신없이 살아갈 때 시간을 내서 정신을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한다. 운동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꾸준히 하는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운동을 일주일 내내 간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상 없는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운동은 중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 오늘의 편안함을 끊어내는 각오입니다. 점점 차오르는 체력,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은 덤인 것이죠. 일곱 번째, 소식한다. 여기서는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많이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물의 생존 본능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절제하고 알맞게 영양을 섭취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연습이 된다면 인생에서 다가올 수많은 잘못된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죠. 덤으로 살찐 모습은 신뢰를 얻기에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한다. 감사라는 말엔 보답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포르투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고 해낸 것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중 아주 작은 것도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잊은 상태로 자신만의 능력으로 다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만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정답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가족, 친구, 나라, 자연, 그 밖에 나를 지금 존재하도록 도왔고 돕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저절로 보답하는 삶,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죠. 아홉 번째, 모방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다. 저는 음식을 할 때 항상 백종원님의 레시피를 찾아봅니다.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는 식료품 공부가 아니라 레시피를 보고 많이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처럼 말이죠. 책, 유튜브 등 요즘은 우리가 모방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쉽게 그들의 자세한 일상과 주장을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공하기에
더할 나위 없죠. 마지막으로 10번째, 꾸준하다. 성공은 습관이고 습관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9가지 모두 한두 달 한다고 인생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굴러가고 있는 바위는 작은 힘으로 밀어도 가속이 됩니다. 하지만 멈춰있는 바위를 다시 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입 아프게 말하는 성공 필수 요소 중에는 디시플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꾸준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씌워놓는 굴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해내기 위해 당장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만드는 요소를 두셔야 합니다. 실패하면 쪽팔리도록 누군가에게 선포를 한다든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을 걸고 챌린지를 한다든지,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 보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헬스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람들은 규율과 강제 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죠. 비버 프로젝트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을 아주 짧게 훑어봤습니다. 네, 뻔한 내용이죠. 하지만 성공은 클리셰 뒤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고 지루하고 뻔한 것을 해낼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당신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